아, 아, 노래, 노래를 너무 상큼한 걸 들고 갔네. 안녕하세요. 자, 주말 잘 보내셨나요? 어, 주말 시간 귀중하신데,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귀중한 시간 내셔서 오셨으니까 좋은 거 가져가야죠. 자, 오늘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던 게 두 가지예요. 일단 처음에는 제가 어떤 이제 활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 대응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거 앞서서 하나 좀 더 파동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려야 이게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좀 나눠서 제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파동에 대한 내용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뭐 다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항상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계속 곱씹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항상 뭔가 특별한 걸 배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아는 거를 좀 이제 적용시켜 보려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서도 내가 어떤 선택과 대응하는 부분이 결국 가장 중요한 거니까 내가 막 이거 아는 건데 뭐 새로운 거 없나? 뭐 이런 거 찾으려고 굳이 안 하셔도 돼요. 왜냐면 생각보다 단순하거든요. 그거를 내가 체화해서 빠르게 할 수 있느냐 아니면은 그냥 뭐 계속 다른 거 찾느냐 이거 차이가 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여러분들이 이제 파동을 보실 때는 가장 중요한 게 하락이에요. 이전에도 그 오픈 영상에서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아마 지난주에 올렸던 것 같아요. 그 어떤 종목이든지 하락이 나와야만 상승이 나오거든요. 그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떤 종목이든지 물론 이렇게 위로 치는 것도 있어요. 시장이 너무 좋으면은 막 위로 치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진짜 한 2, 3년, 2년에 거의 한 번 정도 나오는 그런 파동들이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거의 95%의 이상의 그런 종목들은 당연히 하락 구간 이후에 상승이 나옵니다. 그 말이 뭐냐? 하락 자리에서는 매집을 했겠고 그 다음에 상승에서는 우리한테 이제 매도를 하려는 것이 세력들의 의도죠. 뭐 당연하죠. 지네들이 우리가 사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서 매집을 했으니까 당연히 상승이 나올 때는 매도를 하는 게 너무 당연하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 친구들이 그러니까 세력들이 얼마나 매집했는지는 몰라요. 무슨 말이냐? 세력들이 예를 들어 여기서 이렇게 흘러가던 주가가 이렇게 내렸어요. 갑자기 그죠? 내렸어요. 이렇게 어떤 악재가 있겠죠. 뭐 이유가 있거나. 그런데 여기에서 10개를 샀는지 100개를 샀는지 1000개를 샀는지 10,000개를 샀는지 여러분들이 알 수가 없죠. 우리 몰라요. 그죠? 몰라요. 자, 이 말이 뭐냐면 내가 파동이 어디까지 나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면 저희가 세력들의 그 계좌를 열어볼 수가 없잖아요. 야, 너 저기 지금 뭐 카티스 보시면 카티스 너 세력이 물량 얼마나 들고 있니? 라고 물어봤을 때 몰라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제 파동을 주목하는 시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어떤 이제 끝났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시기가 있겠죠. 근데 이거를 저는 좀 가능성과 확신의 두 경계로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자, 무슨 말이냐? 지금 카티스로 그냥 보이니까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질문 주셨던 분 있어가지고 제가 잠깐 봤는데 자, 보시면 카티스가 아마 얘가 뭐였죠?
이재명 관련으로 4월달에 올랐나? 자, 보시면 자, 하락하던 주가가 있습니다. 하락하던 주가가 있는데 뭐 여기서 이렇게 요건 나오는 건 우리가 알 수 없죠. 그죠? 이거는 우리가 몰라요. 뭐 퍼센트가 있긴 하지만 뭐 거래량이 한 40억 터지니까 이거 크게 의미 없잖아요. 우리가 보는 거에 대해서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제대로 이제 의미를 좀 가질 때는 여기에요. 자, 우리가 어떤 종목이 점상을 만들었다는 거는 100% 세력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종목을 실제로 처음 주목하게 되는 시기는 여기란 말이에요. 자, 그럼 이게 발생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판단을 해야 되냐면 어떤 종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카티스라는 종목이 있어요. 그러면 얘가 하락하던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하락하던 순간들이. 그럼 이 어느 구간에서 세력들이 매집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뭐 경우에 따라 진짜 어떤 종목에 따라서는 이게 이제 매집의 시작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제가 거의 1년에 한두 번 볼까 말까라고 했었죠.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매도를 위해 올라왔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우리가 세력의 계좌가 어디서부터 매집되었는지 모르죠. 여기서부터 매집됐는지 이렇게 갖고 왔는지 여기서부터 이렇게 갖고 왔는지 뭐 여기서부터 이렇게 갖고 왔는지 아니면 전날에 이렇게 했는지 그죠? 몰라요. 알 수가 없습니다.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고 증권사 직원도 몰라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죠? 이거는 원래 오픈 내용으로 잘 안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여기까지 라이브까지 참여해 주신 정도면은 엄청 관심이 있다는 거니까 제가 그냥 내용 가감 없이 그냥 설명을 편하게 할게요. 원래 편하게 안 하면 좀 답답해가지고. 자, 우리가 어떤 점상 구간을 만났다라는 거는 얘네들이 세력들이 존재를 드러내는 구간이기도 하지만 매도라는 관점에 있어서 세력들이 어쨌든 매도하는 부분이잖아요. 매도하는 부분에 대해서 거래량이 없습니다. 그죠? 이거 다 아시죠? 거래량이 없어요. 그 말은 이 점상보다 높은 구간에서 또는 뭐 여기가 아니어도 됩니다. 뭐 여기까지였으면은 이런 구간에서 거래량을 어쨌든 발생을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제가 점상 설명 드릴 때 말씀을 드렸죠. 얘는 무조건 위에서 거래량을 발생을 시켜야 돼요. 그죠? 근데 우리가 제가 다시 앞서 설명드렸듯이 어디서 세력들이 매집을 시작했는지 모르고 물량이 얘네들이 갖고 있는 물량들이 그 주식 수가 얼마나 되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확실한 거는 여기서 거래량이 터진다는 게 나온다는 건 이제 우리가 알고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 거래량을 최대한 끌어올려서 위에서 터뜨린 거죠.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시면 제가 아까 분봉을 잠깐 좀 봤는데 보시면 이 위에서 이렇게 찌르고 내리면서 계속 반등들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면서 거래량이 이렇게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세력들은 그들의 물량들을 매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착각을 하는 게 어떤 거냐면은 보시면 내가 이 종목을 당연히 가장 좋은 거는 여기서 이제 눈치를 까고 이거에서 이렇게 3연상을 먹는 게 가장 좋겠죠. 그죠? 근데 앞서 설명드렸지만 그렇게 간다는 거를 미리 알 수도 없을 뿐더러 이 친구들이 얼마만큼의 매진 물량을 갖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죠? 그 말은 내가 비중을 가져가기도 어렵다는 뜻이기도 해요. 당연하겠죠. 그러면 얘는 어쩔 수 없이 구간 이후, 그 다음에 이 구간 이후에 어쨌든 거래량이 발생한다는 나의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 어느 구간에서 내가 단타 매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수익을 내는 데 있어서 이 종목을 지금 만드는 이 1, 2, 3, 4일의 과정에서 내가 주체로서 매매를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자만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3연상 갔으니까 4연상 갈 거야, 5연상 갈 거야. 막 그런 식으로 해서 자만하면 안 돼요. 뭐 최근에 얘뿐만 아니라 그 막 점상 20연상 간 거 있잖아. 상지건설인가. 제 그런 기대감에 들어오던 사람들이 이런 데 물려서 죽는 거거든요. 자, 어쨌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지금 설명을 드리려다가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자, 우리가 어쨌든 하락하던 주가에서 누군가가 받아 먹었다면은 그 물량을 정리하기 위해서 본인의 모습을 드러내는 구간이 있습니다. 첫 구간. 이걸 이제 첫 상승이라고 하죠. 자, 이 첫 상승에서 우리가 어떤 종목을 관심으로 넣을 수가 있어요. 첫 상승에서. 자, 이 첫 상승에서 여기서 이제 오늘 가장 중요한데 특징이 뭐냐면 세력이 만드는 구간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점상이라는 거는 세력이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 상한가 이런 것도 세력이 만들 수 있고 뭐 어떤 거래량이 발생하는 뭐 분봉상에서 막 이렇게 막 거래량이 발생하잖아요. 이런 거. 그죠? 여기 이제 거래량이 있다가 흐름이 없다가 이렇게 막 거래량이 터져요. 그러다가 이렇게 죽어요. 그리고 다음날에 막 이렇게 가죠. 이런 게 세력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찾아야 돼요, 우리가. 거기에서 여기서 세력들이 나타났구나 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자, 고영을 볼까요? 그럼 얘는 이제 그런 식으로 종목을 만들어냈던 부분인데 얘 하나로 지금 세 가지를 설명드릴 수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자, 고영을 보면은 재작년에 이제 12월 달에 여기에서 갑자기 상한가인가요? 여기? 상한가 아니었나? 19.38% 정도의 상승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이때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반도체 종목들이요. 전부 다 올랐어요. 얘뿐만 아니라 뭐 YC도 오르고 또 이제 뭐 한미반도체는 원래부터 오르고 있었고 뭐 기타 뭐 다른 중소형 반도체 종목들 전부 다 올랐어요. 그때부터 이제 지수가 이렇게 쭉 올랐었죠. 네, 전부 다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도 어떤 테마적인 흐름에 의해서 어떤 세력들이 만들어낸 부분이죠.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일단 1,000억 정도의 거래량을 발생시킬 정도면은 당연히 세력이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매매를 본인의 기준을 가지고 하시겠지만 저는 이제 그렇게 보거든요. 물론 내가 여기에서 어떤 분봉상에서 매매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더 여유롭게 매매하시는 분들 훨씬 더 많으니까 완전히 초단타 하시는 분들 많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이후에 더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하죠. 사실은. 자, 그런 측면에서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세력들의 등장이라는 거를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세력들이 등장했다는 걸 왜 인지하냐면 제가 앞에서 전제 조건을 설명드렸죠. 어떤 하락 구간이 존재를 했다. 그죠? 그러면 다시 이쁘게 좀 표시를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이 갑자기 막 이런 이게 이제 상한가라고 치면은 양봉을 이렇게 만들어냈어요. 당연히 이런 거 세력이 만드는 거예요. 이거 개인이 못 만들어요. 이런 구간을 우리가 인지를 했습니다. 그럼 얘는 여러분들이 이 하락 구간에서의 어떤 물량들을 좀 찾아볼 수가 있어요. 아까 그 카티스 같은 경우에는 종목이 이렇게 흘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어디서 매집했는지 명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고영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확률이 높은 게 뭐냐면 눌렀던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눌렀을 자리에서 누군가가 받았다는 어떤 기간적으로 우리가 좀 제한적으로 좀 설명을 해볼 수가 있겠죠. 생각을. 그죠? 그냥 이렇게 흐르는 것보다는 눌렀을 때 이 기간에 대해서 좀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여유롭겠죠. 그죠? 좀 제한적이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이 구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매집 구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얘는 이제 뭔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그 다음날에 거래량들이 이렇게 발생을 합니다. 거래량들이 발생하면서 원래는 이제 여기 이렇게 이런 게 아무것도 없었으면은 이 구간에서 정리를 하고 다 정리가 됐으면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때 12월 달부터 아마 한 2달 정도 그 반도체 테마들이 막 움직이게 되면서 게다가 이제 이런 매물대도 있잖아요. 이런 매물대까지 처리를 하고 손절받아서 다시 오르고 막 이런 과정들을 뭐 계속 만들어냈어요. 왜냐면 재료가 계속 살아있으니까 이미 올린 김에 이런 구간까지도 처리를 하고 올리는 거야. 그래서 제가 매물대에 대한 부분을 항상 중요하게 설명을 드리죠. 이제 그거는
보세요. 여러분들이 우리는 이제 여기서 이제 관심을 갖자고 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어디서 많이 관심을 갖냐면 여기서 관심을 가져요. 여기서 이렇게 거래량이 이렇게 한 엄청 많이 터졌죠. 4천억이면은 엄청 많이 터진 거예요. 여기서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매매하는 데 있어서는 여기에 대해서 이거를 수익 내는 게 가장 최선의 목표이고, 이거 이후에 가는 건 어쨌든 개인들과 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 항상 우리가 매매할 수 있는 자리들은 하락 이후에 나오는 상승들, 하락 이후에 나오는 상승들이 나올 때 가장 유의미하게 매매를 할 수가 있겠죠. 이런 데서 어쨌든 치고 박아야 되니까 좀 힘들 수도 있어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바로 올라가는 것도 있겠지만 일단은 힘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거기서 당연히 손실도 더 잘 나오겠고. 그럼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때 당시는 이제 그렇게 움직였었어요. 그러니까 하락 이후에 나오는 이런 파동들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종목인 거죠. 그래서 지금 올해도 보시면 보세요. 지난 이제 2월 달에 이렇게 상승을 만들어내고 쭉 밀립니다. 예, 그럼 얘가 뭐 이제 상패가 되나? 뭐 그런 종목은 아니잖아요. 코스닥 150인데 돈 잘 벌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느 순간에는 이제 돌려내는 부분이 나오겠죠. 뭐 예전에 어디가 뭐 지지선이다 뭐 그런 거는 잘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그런 생각 한번 해보세요. 사람들은 이런 지지선들이 깨질 때 손절을 많이 하겠죠. 이렇게 내려오다가 나 여기서 지지선 보고 매수했어, 또는 여기서 버텨볼래, 물 타볼래 막 그러다가 이런 지지선들이 깨지잖아요. 그럼 손절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어디서부터 매집을 했는지 몰라요, 고용이.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 손절 물량이 많이 나왔다라고 생각은 할 수가 있겠죠.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매매를 하는 데에서 어떻게 적용이 될 수가 있냐면, 뭐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내렸을 때 사거나 아니면 파동이 조금 이제 돌려졌을 때 사면은 수익이 났겠죠. 정말 크게 났겠죠. 근데 이제 그러지 못하고 또 밀릴 수 있잖아요. 여기서도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드렸죠. 하락 이후에 세력이 등장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등장하는 시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등장을 하잖아요. 이게 상한가였죠. 1월 20일 날 보면은 자, 이 상한가에 대해서 저한테 이제 배웠던 분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죠? 세력이 갑자기 등장할 때가 어디죠? 여기죠. 이거 빼고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이제 등장할 때가, 보세요. 지금 1분에 이건 이제 개인 돈이 좀 섞이는 거니까 VIU니까 한 1분에 50억 정도는 우습지 않게 터뜨려야 하는, 이건 세력이 만드는 돈이니까. 요 캔들 있잖아요. 요 캔들, 이거 얘가 먼저 썼잖아요. 그죠? 1분에 50억은 그냥 쏘는 애란 말이에요. 엄청 센 세력이에요. 그런 애가 지금 이런 상한가를 만들어냈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어떤 관심을 여러분들이 가질 필요는 없어요. 근데 여기서 이거를 만들었잖아요. 그럼 이제부터 내가 이 종목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다시 설명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모든 투자자들이 여기서 착각을 해요. 이거 알고 모르고가 완전히 천당과 지옥을 가르는 경계이기 때문에, 뭐냐면 내가 어떤 매집 물량에 대해서 확신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어떤 사람은 이제 뭐 결과적으로 지금 이만큼 갔잖아요. 그러니까 뭐 상당히 많은 구간을 매집을 했겠죠. 떨어지면서. 근데 이제 그걸 우리는 모르잖아요. 근데 그걸 확신을 합니다. 누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무조건 매집이었을 거야. 누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니야, 여기서부터 떨어지면서 계속 매집을 했을 거야 라고 한다면 당연히 기대 파동도 그만큼 높아지겠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게 맞았죠. 근데 그건 모르는 거예요. 이거 다음날에 갭 뜨고 죽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여기서부터 매집을 했을 거야 기대했던 사람들은 여기서 만약에 죽게 되면은 물리고 깡통이 되는 거예요. 그 단 하나의 생각 때문에. 근데 저는 항상 어떤 파동을 볼 때 최소치로 보라고 하거든요. 최소치로 보되
얘네가 만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심의 여지는 계속 남겨두라고 해요. 그러면 최소치는 어딜까요? 최소치는 당연히 이 구간이 될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최대치는 뭐 더 높은 구간이 될 수도 있겠고. 근데 이제 이 캔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던 부분은 얘보다 더 높은 구간에서 고점과 거래량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가장 거래량이 많이 터졌던 부분이 이 캔들이죠. 이 캔들. 다음날에 7천억이 터졌던 이 캔들에서 가장 많은 거래량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 다다음날까지 해가지고 많이 정리를 했겠죠. 그러니까 보통 일반 사람들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걸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여기까지는 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또 하락하다가 나오는 상승 구간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도 우리가 어떤 파동을 봤을 때 해석의 끝이 여기인 거예요. 대신에 얘는 조금 더 그 힌트를 줬던 게 뭐냐면 여기에서 돌려내는 거래량들이 이미 존재했어요. 그래서 조용히, 조용히라고 하긴 뭐한다. 2천억 터졌으니까 조용히 하라고 하긴 뭐한데 여기서 돌려내는 흐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하락하던 종목을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돌려내는 거는 이건 세력밖에 못 하잖아요. 여기서 마찬가지고 얘는 여기서 좀 눈치를 좀 깔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구간 이후에 이 거래량까지 발생을 했다면 얘는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시세가 종료라는 거예요. 물론 더 갑니다. 이렇게 더 가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뭐 가는 건 많지 않지만 이 경우에서도 여기서 뭐 반등도 나오고 조금 고점도 나오고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내려가요. 근데 우리가 노리는 건 얘가 아니에요. 우리가 노리는 건 얘입니다. 그리고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건 얘예요. 이 부분. 여러분들이 이거를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수익 내기는 게 좋으세요? 아니면 여기서 반등을 먹는 게 좋으세요? 뭐 사람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이걸 먹는 게 훨씬 더 좋잖아요. 그러면 이런 파동들은 하락 이후에 발생을 한단 말이죠. 대신에 이런 하락 이후에 갑자기 발생을 이렇게 하면은 그냥 죽을 수도 있는 건데 얘는 좀 신사적으로 이렇게 준비 구간까지 만들어냈으니까 이거를 생각하기가 조금 더 쉬웠던 거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도 그런 하락 이후에 나왔던 파동들을 예상하기가 조금 더 편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뭐 제가 조금 더 지금 설명을 더 드리는 경향이 있는데 결론은 그겁니다. 결론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주목하게 되는 종목들이 있을 거야. 그럼 그 종목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하락 자리 이후에 나오는 상승이다 보니까 그만큼의 우리가 하락 상승 구간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 또는 이제 그것보다 더 상승을 가야 되는 종목이라면은 거기에 기반으로 해서 내가 해석을 시작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뭐 그 관점에서 종목을 빠르게 몇 개 볼게요. 자, 키다리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지난 이제 4월 달에 어떤 정책적인 관련해서 이제 요 거래량에서 많이 정리가 됐으니까 이 상한가, 여기서 발생하는 떨어지다가 나오는 이 상한가에 대해서 해석을 했다면은 좋은 수익 구간을 가져갈 수도 있을 겁니다. 얘도 이제 그런 방식으로 더 진행이 됐고, SJ스 케어는 아마 멤버십 분들이랑 같이 봤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같이 공부하셨던 분들도 다 같이 봤고, 자, 얘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캔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이 상한가 이후에 이 캔들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개를 설명을 드리고, 이런 상승 구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때 설명을 드렸어요. 물론 이것까지 먹으면 더 좋죠. 근데 이제 얘는 생각할 부분이 아니고, 그러니까 얘를 생각해야 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하락하던 주가가 갑자기 등장을 하죠. 그죠? 그러면서 여기보다 결국에 위를 더 팔기 위해서 네, 하루 조금 이렇게 움직였던 거예요. 분봉을 좀 더 다시 보면은 그죠? 이제 이 부분들,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해석을 해드렸고 결국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수익을 내야 되는 거는 이 파동들입니다. 이 파동. 뭐 이걸 다 먹자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내가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는 게 얘여야 돼요. 이런 반등 파동이 아니에요.
물론 반등 파동을 먹어야 될 때가 있긴 하겠지만 가장 궁극적으로 노려야 되는 건 얘예요. 이런 부분들도 좀 참고를 하실 때 이렇게 하락하던 부분들 이후에 나왔던 상승이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보통 그런 매매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어떤 뭐랄까요? 어떤 기준봉이 서고 눌린 매매를 뭐 양음양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가져다 맞추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렇게 매매를 해서 수익이 나는 손익비 나오는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 하는 방법도 알고요. 근데 이제 좀 원리적으로 접근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관점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3부 토건도 보면은 얘는 이제 파동이 좀 크잖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자, 우리가 하락하던 주가가 올라올 때 힘을 봐야 됩니다. 이 힘을. 그죠? 얘는 이제 이 정도의 파동이 나올 수 있었던 종목이었고, 이게 사실 마지막으로 해먹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도 보시면 하락하다가 상승 나오고, 여기 거래량 터지죠? 하락하다가 여기서 상승 나오고, 하락하다가 상승 나오고, 이때도 매매했거든요. 이때도 매매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락하다가 뭐 이렇게 짜잘짜잘하게 나오는 상승들 있잖아요. 여기서도 이제 많이 떨어졌다가 나오는 파동들, 이걸 마지막으로 그냥 설거지 한 거예요. 이렇게 거래량 터지는 게. 그리고 또 하락하다가 이제 이전에 이걸 기억해가지고 샀던 사람도 있겠죠. 상패 되는 거고. 다 해먹었다는 거예요. 이제 이거 상패 되겠죠. 예전부터 얘는 상패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상패 될 거라 생각했거든요. 이제 한 번 더 해먹었죠. 이때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지 않는 종목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임스도 보시면 얘도 이제 그런 패턴들이 잘 나와요. 예전부터 보시면 이렇게 보여요. 표시를 해볼까요? 얘도 여기서 하락하다가 갑자기 만들어지죠. 하락하다가 만들어지고 여기도 하락하다가 만들어지는데 얘는 그래도 여기서 파동이 있었어요. 그죠? 이런 게 좋은 거예요. 자, 여기서 이거 둘 다 이렇게 떨어지다가 이렇게 상한가 만들어내는 거, 떨어지다가 상한가 만드는 이거 예측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떨어지다가 파동을 만들면서 나와요. 그럼 얘는 예측이 되죠. 이건 예측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도 떨어지다가 상한가 이런 거 예측이 안 돼요. 이런 거 예측이 안 됩니다. 어쩔 수가 없죠. 얘 패턴 자체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거를 이 상한가를 미리 먹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렇게 질문을 주시면은 저는 몰라요. 저는 세력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이 상한가가 나오는 중간에서 어떤 매매를 할 수는 있겠지만 이 상한가 나오기 전에 어떤 매매를 한다?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떤 큰 흐름에서는 뭐 다를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여기서도 이렇게 건드리면서 이렇게 흔들면서 하락하다가 갑자기 나오잖아요. 얘 패턴 자체가 뭐 이런 식이어가지고 사실상 현대임스를 제대로 매매할 수 있는 기간은 여기밖에 없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보통 이런 상승 구간 만들고 얘는 그냥 삐죽 만들고 죽고 삐죽 만들고 죽고 삐죽 만들고 죽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파동이라는 게 없어요. 이런 과정들 이런 게 가장 중요한데 얘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좀 힘든 종목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먼저 드렸던 이유가 뒤에를 이제 다시 설명드리려고 먼저 설명을 좀 드려봤습니다. 잠시만요. 그래서 저는 항상 착각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착각이냐면 세력들은 뭐 이런 식으로 상승을 만들어내는데 거기에서 내가 최고의 수익 구간을 가져갈 수 있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게 분명히 주어진 구간이 있습니다. 내가 알아챌 수 있는 구간. 뭐 사람에 따라서는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내가 주어진 구간, 그 다음에 알아챌 수 있는 구간에서 내가 매매를 해야지 그냥 보통 아무것도 모를 때가 욕심이 제일 크고 좀 덤비잖아요. 그죠? 근데 조금 이제 두드려 얻어 터지면은 이제 좀 겸손해지긴 하는데
내가 알아차릴 수 있는 구간만 해야 돼요. 처음에는. 처음이 아니라 가면 갈수록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잡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제가 그리고 이제 이거를 설명드렸던 이유가 이 때문인데, 자, 보시면 얘를 좀 설명을 드릴까? 자, 제가 이걸 왜 먼저 설명드렸는지 얘기를 드릴게요. 전체적인 그림을 먼저 설명드리는 게 낫겠다. 자, 어떤 하락하던 종목이 있습니다. 그죠? 하락하던 종목을 제가 지금 설명드렸다가 갑자기 어떤 뭐 양봉이 이렇게 떠요. 그러니까 세력들이 만드는 흐름이라고 보는 이렇게 양봉이 하나 이렇게 뜹니다. 그죠? 자, 근데 이렇게 양봉이 뜨고요. 자, 원래는 아이고 또 왜 치웠지? 게다가 원래는 이렇게 뜨고 뭐 조금 더 오를지언정 내려가는 게 정상이죠. 그죠? 하락하다가 왜냐면 여기서 이까지만 샀을 수도 있잖아요. 매집을. 그러니까 요거만큼 매도 나오고 밀린단 말이에요. 그죠? 그게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락하다가 상승 나오고 밀리는 게 정상이에요. 여기서 전부 다 매도를 했다면, 그죠? 여기서도 그렇죠. 하락하다가 상승 나오고 거래 터지고 밀리죠.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락하다가 상승이 나오고 얘보다 더 가는 거죠. 그죠? 근데 더 갈 때 이렇게 해서 바로 이렇게 쭉쭉쭉쭉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는 게 더 좋죠. 우리한테는 기간적으로나. 당연하죠. 이때는 이제 알아차릴 수 있는 기간이 좀 길잖아요. 자, 우리가 매매를 할 때는요, 일단은 그 종목을 알아차릴 수 있는 첫인상을 발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첫인상 이후에 세력들이 나가는 구간이 나온다면은 거기선 매매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첫인상 자체가 그런 나가는 구간일 수도 있고, 근데 그 뒤에 더 가는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구간들을 연구하는 거죠. 그죠? 이거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면, 좀 더 다이어그램을 설명을 드리면,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그럼 번호를 매기면 1번 이렇게 하락하다가 1번이 나오고 2번이 나오고 3번이 나오는 거를 우리가 매매를 해서 1번을 알고 3번을 매매하는 게 최종 목적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2번의 형태가 정말 다양한 거죠. 어떤 종목들은 뭐 이 기간이 2달이 될 수도 있고 6개월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종목들은 그 구간이 일주 또는 뭐 단 하루일 수도 있는 거고, 정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내가 아느냐 모르느냐로 이제 갈리게 되는데, 우리가 배우는 내용들이 다 이거예요. 결국에 이 구간을 여기서도 이것도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그죠? 이 구간을 알고, 이거는 이제 다 알죠. 이거는 모르는 사람이 없죠. 이거는 다 알아요. 근데 우리가 이 두 구간을 배워야 되는데, 자, 이 구간, 첫 번째 이 첫인상 구간을 찾는 거는 너무 쉬워요. 네, 쉬운데 우리가 결국에 매매를 한다는 거 있잖아요. 매매를 한다는 거는 이 구간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돼요. 제가 이번 주에 그 내용에 대해서도 그 영상으로 설명을 드렸던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서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어떤 선택을 했을 때 그 대응이라는 거는 결국에 두 가지로 나뉘겠죠. 내가 수익을 봤을 때의 선택과 내가 손실을 봤을 때의 선택. 그러니까 손실이라는 거는 내가 어떤 선택을 했을 때 그 선택이 틀렸을 때죠. 그죠? 당연히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모든 것들이 100%다 맞진 않잖아요. 선택이 틀렸을 때 내가 그 손실을 제어할 수 있는가, 이제 요거에서 굉장히 많이 갈리게 되고, 수익 구간은 내가 조금 먹는 수익 구간인가, 아니면 파동의 원리대로 파동의 끝까지 보면서 크게 먹을 파동인가, 거기에 대한 부분이 갈리겠죠. 예를 들어 이건 뭐 5%가 될 수 있겠고, 이건 뭐 15%가 되겠는데, 이것만 하더라도 3배의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많은
차이가 갭이 있는 거죠. 실력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파동의 끝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주어진 대로 바로 먹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 파동이 정확하게 얼마만큼 나와야 하기 때문에 딱 그만큼의 수익 구간을, 또는 뭐 30%뭐 이상 그렇게 보는 케이스도 종종 있을 수는 있겠죠. 더 많이 공부를 하시면은. 근데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정리하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매매에 대해서 선택을 할 때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매매를 할 때 첫 번째 인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대응을 하시면 되는 거죠. 이리로 가든지 이리로 가든지. 이거를 이제 이 생각을 이제 돕고자 계속 내용들을 추가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림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린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조금 더 이해가 편하시겠죠. 어렵지 않죠? 헷갈리시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좀 볼까요? 한미반도체. 제가 항상 질문 받는 게, 공격당하는 게 뭐냐면, 뭐 지나간 차트로 설명하냐 뭐 그러는데, 당연히 지나간 차트로 설명을 하지, 미래 차트로 어떻게 설명을 해요? 그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미래 차트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흐름을 확인하고 선택을 하고 대응을 해야 되는 거지. 그죠? 선택을 하고 대응해야지. 만약에 제가 선택하는 게 무조건 다 맞았어요. 그러면 떼부자 됐겠죠. 워렌 버핏 식사하러 갔겠죠. 이제 우리가 항상 대응을 해야 되니까. 한미반도체의 경우를 보시면, 하락하던 주가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거래량만 보세요. 거래량. 하락하던 주가가 있어요. 어디서 이상하죠? 여기서 이상하죠. 여기 얼마 터졌을까요? 1000억? 1400억. 많이 터졌죠? 이렇게 봅니다. 자, 여기서 1500억 정도, 400억 정도 이렇게 터져요. 자, 세력이죠, 이거. 그죠? 세력이죠. 근데 이것만 나온다고 우리가 그 다음날 매매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매집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니까. 자, 여기서도 상승이 나왔어요. 다음날에도. 그럼 이렇게 다음날 시가했으면 좋겠네, 아쉽네, 그럴 수는 있겠죠. 기준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하고, 자, 내려가는 게 정상이죠. 그죠? 맞잖아요. 만약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매집을 했으면은 올랐다가 내려가는 게 정상이에요. 이거 다 팔았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팔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매매할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근데 또 여기다가 이제 그런 생각 할 수 있어요. 재료가 좋다, 이슈가 계속 있다. 그러면은 더 매매를 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또 그 사람의 생각이죠. 그럼 그 사람은 그 생각에 대해서 대응만 잘하면 돼요. 뭐가 틀렸다 이게 아니에요. 근데 제 기준에서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제 기준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니까 지금 이걸 보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으로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있는데, 일단 주가가 옆으로 간다는 것 자체가 좀 의심스럽기는 해요. 근데 여기서 오래 머물다가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쫙 봅니다. 근데 이제 이상하죠? 뭐가 이상하냐? 자, 보시면 여기에서 개인들은 여기서 다시 고점에서 따라 들어왔을 거잖아요. 그죠? 그럼 얘가 이 구간을 이렇게 바로 칠 수도 있겠지만, 이 구간을 요 윗골 있잖아요. 호화하고 그 다음에 올릴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런 양봉이 출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해석은 두 가지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떤 해석이냐면, 첫 번째는 얘가 조금 더 상승이 더 나오고 죽는 경우, 그러니까 여기서 상승이 나오고 한 번 더 상승이 났다 이렇게 죽는 경우, 그죠? 그 첫 번째 경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 매물대를, 여기서 이제 매물대가 형성이 되잖아요. 이 매물대를 돌파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라는 거를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죠? 이 두 가지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 생각을 했어요. 제가 항상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하다 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어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 돌파를 위해서라면 다음날 바로 갈 수도 있고 눌렀다 갈 수도 있고, 그죠? 근데 상승이 나올 거라면은 상승이 다 나왔던 거라면은 그냥 내려가겠죠. 그죠? 그러면 다음날 갈 거였으면은 이제 다음날 잘 봐야 되는 거고, 고점 처리했으니까. 근데 이제 눌렀다 갈 거였으면은 다음날 눌리는 걸 봐야겠죠. 그죠? 근데 이렇게 하다가 이날 뭔 일이 있었나 봐요. 이렇게 5% 하락하죠. 그러면 여기가 이제 대충 지지선 구간이 되니까, 이런 구간에서 만약에 하락할 때 지지선까지 보겠다 한 분들은 여기서 반등 구간을 5% 정도 먹었겠죠. 이제 제가 지금 무슨 말을 드리냐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현상을 보고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제가 이 생각을 했던 게 여러분들이 선택이 되는 거겠죠. 그죠? 그러면 이 선택을 할 때 어쨌든 상방에 대한 부분을 보고 매매하는 거니까, 나는 지지선 부분을 볼 거야 라고 생각했던 분들은 그 생각이 맞았겠죠. 마이너스 5% 가격을 주니까 거기서 시가에 사서 반등에 판다. 그럼 그 생각은 맞았던 거예요. 자, 보세요. 이렇게 하락하면은 여기서 지지선이 깨지잖아요. 얘는 지금 다음날 보시면 깨졌어요. 그럼 여기서 또 손절을 하겠죠. 이렇게 지지선이 깨질 때 많은 구간들에서 손절 물량이 나와요. 자, 그러면 앞에서 아까 첫 번째, 두 번째 가격을 생각했을 때 그냥 내려간다는 부분, 그 다음에 상승을 위해 만든다는 부분에 대해서 1번에서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안 살 거예요. 근데 올라갈 거라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 여기에서 이 지지선이 깨졌을 때 손절이 나왔을 수 있겠구나, 손절이 많이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럼 거기서도 선택을 하는 거예요. 어떤 선택? 이런 선택을 했으면은 지지선이 깨졌을 때 매수하는 사람이 있겠고, 지지선이 깨진 거를 돌아 올릴 때 매수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현상을 보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보시면. 근데 저는 이제 이런 구간보다는 저는 이런 구간을 더 좋아하는 거고, 이런 구간을 더 좋아하는 거죠. 자,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좀 구분을 해볼게요. 생각을. 여기서의 부분, 여기서의 부분, 여기서의 부분, 여기서의 부분,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떤 생각들이 바뀌는 거죠. 아까 올라간다 내려간다 그런 생각들이 바뀌는 거고, 얘는 이제 그 흐름에 대해서 얘가 더 신뢰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왜? 하락하다가 나왔잖아요. 그럼 얘는 하락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올렸으니까, 아까 1번에서 2번에서 얘는 내려간다 했고 얘는 올라간다 했잖아요. 이거에 대한 가능성이 많이 줄어든 거예요. 게다가 2번에 대해서는 하락 구간 이후에 나왔으니까 탄력까지 받았어요. 그러면 여기서 단순히 지지선에 대해서 사는 것뿐만 아니라 탄력까지, 거래량까지 들어오면서 돌려냈으니까 얘는 이제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진 거죠. 그죠? 게다가 우리가 배웠던 이평선에 대한 부분에서도 얘가 지금 5일선, 11선을 수렴하는 자리에서 돌렸잖아요. 그러니까 12월 13일인가? 보시면, 그죠? 여기서 보시면 파동을, 여기서는 이렇게 이격이 큰데 이격이 많이 줄어드는 자리잖아요. 내렸다가 올렸잖아요. 역배열을 만들다가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만든 돈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신뢰도 자체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하루 더 고점 처리하고, 그 다음에 올라갔나? 크리스마스 있네. 하루 쉬었다가 보세요. 지금 이평선을 보세요. 이평선을 언제 올라갔지? 여기서 하루 더 쉬었겠네요. 얘 같은 경우는 이런 구간을 한 번 더 처리하잖아요. 그러면 매매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거기서 또 선택을 해야겠죠. 내가 여기에서 만약에 어떤 매수를 했다면 이런 구간이 깨질 때 손절을 할 것인가, 아니면 흐름을 더 확인할 것인가.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의 생각과 여기에서의 생각이 완전 또 다르죠. 무슨 말이냐? 여기에서 돌파 확률을 여러분들 만약에 50%로 봤다면
여기서의 돌파 확률은 거의 80% 이상이 되겠죠. 제가 그 이평선에 대한 내용을 했을 때 그 5일선, 11선에 대한 부분이랑 20일선에 대한 부분을 나눠서 했을 거야. 그 말이 뭐냐면 이 이평선에 대한 수렴 기간이 길면 길수록 얘네들 입장에서는 이 가격을 계속 잡아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끌어올려서 계속 잡아줘야 되는 기간이 늘어나요. 그럼 얘가 뭐냐면 신뢰도가 높아진다는 거고, 그 말은 비중이 높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 올라가지? 그래서 보시면, 자, 여기에서 제가 1월 3일 날로 한번 날짜를 맞춰볼게요. 그때 이평선을 보시면, 그날 이평선을 보시면, 자, 이 상황, 여기에서의 상황이랑 여기서의 상황은 또 다르죠. 이렇게. 여기서의 상황이랑 여기서의 상황은 또 다르죠. 여기도 이평을 많이 좁혀놓긴 했지만 여기는 훨씬 더 좁힌 다음에 정배열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약간 그 이평을 좀 정리를 할 수 있는 시간들이 필요했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는 보시면 그 120선보다 22선이 여기 더 아래에 있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이걸 이제 제가 그때 설명드릴 때 하극상이라고 설명을 드렸거든요. 하극상. 이거를 좀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정배열 관점에서 보면은 여기서 훨씬 더 정배열 자리가 나왔죠. 얘가 지금 20선이 밑에 있잖아요. 60선보다. 이런 것들이 하극상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물론 바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관심 있게 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한 번 더 손절을 받고 가면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1천만 원이 있다 한다면 여기서 만약에 500만 원을 사볼 수 있다 한다면 여기서는 1000만 원을 다 살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대응만 한다면. 그러니까 신뢰도 자체가 여기에서랑 여기에서는 완전히 다른 거죠. 자,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제가 이걸 지금 미리 보고 설명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아까 여기 올라간다는 건 알았잖아요. 근데 언제 올라간다는 걸 제가 설명을 못 드리다 보니까 여기 확신할 수 없다 보니까 계속 상황에 대해서 판단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그 다음에 자리를 보고 그 다음에 했을 때 우리가 어떤 수익 구간을 발생할 수가 있는데 결국에 내가 그거예요. 내가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배웠던 거를 적용을 하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선택을 하고 책임을 지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확인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도 어쨌든 계속 올라갔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기서 시작을 한 건데 이 구간에 대해서는 미리 잡고 있던 사람은 쭉 볼 수 있고 만약에 아니면은 단타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락하다가 다시 나왔던 이런 흐름에서 결정을 하면은 이 구간을 먹을 수 있겠지만 아닌 사람은 못 먹겠죠. 이미 상승 구간에서 많이 거래가 터졌으니까. 최근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하락하다가 여기서 다시 돌려내잖아요. 지금 여기서 3천억 정도 터졌거든요. 5월 16일 날 보시면 자, 여러분들이 이런 구간을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하락하다가 여기서도 좀 뭔가 있었는데 여기서 양봉이 하나 나오잖아요. 그럼 이 양봉이 나오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 양봉이 나왔는데 이 양봉을 돌파하려는 흐름이 여기서 나오죠. 그잖아요. 보세요. 자, 여기서 흐름을 돌려냈던 흐름들이 있고 장 초반에 여기서 따라 들어왔다가 장이 시작되면서 누르면은 손절이 나오겠죠. 그죠? 그러다가 다시 뭔가 흐름을 바꾸더니 이 구간을 다시 건드려준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돈에 대해서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얘가 만약에 돌파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면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뭐 틀리면 내려가겠죠.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얘가 돌파를 위해 만드는 과정이란다면 우리는 이 구간을 집중해 봐야 되는 거죠. 자,
자, 그럼 역순으로 가볼게요. 이 구간을 여러분들이 몰랐다고 하고 이 당일날 흐름을 봤다고 하죠. 그러면 아침에 거래가 발생할 때 여러분들이 이 구간에 대해서 할 수도 있죠. 그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구간을 발견했을 때 이 뒤를 봐야 해석이 되겠죠. 그죠? 계속 추적했을 종목이 아니라면은 이 흐름을 확인하고 이거를 봤겠죠. 여러분들은. 자, 그러면 이전에 하락하다가 돌려냈는데 내려가는 게 아니라 다시 돌파를 위해 만들었네? 그러면 오늘 다시 만드는 이 거래량은 여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만들었으니까 준비 기간은 최소한 이 구간이 될 수가 있겠고, 그럼 그 정도의 파동은 나올 수 있겠다라는 것을 언제 판단해야 되죠? 여기서 돈 들어오니까 이 구간 이후에 어느 구간에서 판단을 해서 이 수익 구간을 내야겠죠. 지금 거래량 터지는 거 보시면 여기서 세력들이 나가잖아요. 여기서 이제 다시 돈이 들어오니까 여기서 힌트가 좀 나왔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여기서 관심을 갖되 매매를 할 수 있는 구간은 뭐 싸게 잡으면 이런 데가 될 수도 있겠고, 돌려내는 흐름을 보면은 여기서 잡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궁극적으로 이 파동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선택과 그 다음에 결정을 좀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여기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혹시 안 되면은 나중에 따로 질문을 주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실제로 매매를 할 때는요, 얘도 결국에 이 매물대를 돌파하면서 정리를 한 거니까, 사람들이 실제로 매매를 할 때는요, 이 상승 구간에서 아까 여기서 이렇게 쭉 올랐잖아요. 이 상승 구간에서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 다 끝났는데 눌림 매매를 하는 거예요. 다 끝났는데 눌림 매매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얘는 이제 운 좋게 살려준 거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데서 샀다가 이걸 한번 맞추잖아요. 이런 건 사실 운이거든요. 이거를 실력이라고 착각을 해요. 그러면 죽는 거죠. 만약 근데 그럴 수 있어요. 여기서 샀는데 다음날에 반등이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지지선을 보고 여기서 손절만 잘하면요. 사실 손절만 잘하면은 그 매매가 뭐 손익비가 나오는 건 둘째 문제고, 뭐 어떤 매매를 해도 솔직히 결과적으로는 여기서 여기까지 큰 파동을 먹었을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더 잘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왜 잘해요? 여기서 떨어졌을 때 계속 이걸 맞는 게 아니라 여기 떨어졌을 때 다음날 손절만 하면 되거든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어떤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우위가 없어요. 어떤 매매가 좋다, 어떤 매매가 안 좋다, 우위가 없어요. 물론 그거에 대해서 내가 어떤 테스트를 해보고 그 손익비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 내가 어떤 매매를 하고자 마음을 먹었을 때 내 기준에 대해서 내가 대응만 잘하면은 뭐 어떤 매매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이 정말 강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는 매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어떤 측면에서는 뭐 종가 베팅이 유리할 때도 있겠지만, 대부분 단기 성향의 파동을 설명드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면 단기적으로만 접근을 했을 때 확률을 가져가고 수익을 내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시장은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분들은 또 뭐 종가 베팅 할 수도 있잖아요. 종가 베팅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뭐 시가 베팅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부분들이 진짜 맞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뭐 제가 설명드린 게 그게 적용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그 선택에 대해서 책임만 질 수 있으면요, 어떤 매매보다 저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 자기만의 맞는 생각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최대한 어떤 하나의 매매를 고집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진 않아요. 왜냐면 각자 맞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좀 찾아가시라고 정말 여러 가지를 설명을 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과 별개로 그 매매들을 조금 원리적인 측면에서 이해를 하고자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을 배웠던 거고, 이제 그게 이제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막 어떤 게 가장 많냐면, 어떤 뭐 어디에서 매수했을 때
좋은 타점을 알려주세요. 또 어디에서 매수할까요? 뭐 그런 시점을 알려주세요. 뭐 그런 얘기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뭐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뭐 결과적으로 보면은 한미반도체의 경우 뭐 결과적으로 보면은 저기가 가장 좋겠죠. 가장 좋은 건 어디예요? 자, 싸게 사는 사람은 여기가 좋겠죠. 그죠? 싸게 사는 사람은 여기가 좋겠고, 내가 어떤 물리는 매매를 하기 싫다. 완전히 내가 매수하고 날아가야 된다. 하면 여기가 좋겠죠. 근데 이거를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알기 위해서는 이걸 알아야겠죠. 그 앞에서 떨어지는 구간까지부터 해서 이걸 다 알아야겠죠. 그죠? 알아야 될 게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매매하려면 뭘 알아야 돼요? 아, 얘가 이거를 돌파하기 위해서 만들었구나. 그럼 난 최대한 여기 받아봐야겠다. 이것만 알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알아야 할 것과 매매해야 할 그 자리가 다 달라요. 단타하는 사람한테 여기서 주면은 다음날 물릴 수밖에 없겠죠. 그 경우에 따라서 손절 나올 수도 있겠고. 근데 이제 단타하는 사람들은 가급적이면 이런 데를 좀 제가 추천드리는 게 바로 수익 구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런 데 추천드리는 거고, 종가 하시는 분들은 이런 데를 찾아야죠. 최근에 그거 어떤 거 있었냐면은 로보틱스인가? 얘도 보시면 진짜 어떤 사람들은 일봉상에서 여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얘가 지금 이렇게 파동을 만들고 있다. 여기 이 구간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면 최대한 여기 가까이 잡아보는 게 좋겠죠. 그죠? 그럼 그 생각에서 여기서 종가 매수한 사람들은 다음날에 이게 한 15% 되거든요. 15%? 15%의 여기서 수익 구간을 가져가는 거예요. 뭐 지금도 이렇게 했다가 다시 이렇게 돌릴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그러면 여기서 종가 베팅을 했어요. 근데 성공을 했어요. 그럼 여기서 15% 어느 구간에서 내가 수익 구간을 가져갈 수 있겠죠. 그죠? 근데 만약에 그 생각이 틀렸어요. 또는 뭐 그럴 수 있겠죠. 아까 그 한미반도체처럼 내렸다가 지지선 깼다가 올릴 수도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종가를 했어요. 그러면 내가 대응을 만약에 내 생각이 틀렸다면은 이 선이 깨질 때 매도를 하겠다. 또는 내가 여기서 절반 사고 깨지는 날에 절반 사서 그 다음 날에 더 내려가면 거기서 손절하겠다. 뭐 그런 선택들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는 각자 선택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사유를 저한테 묻는 것보다 먼저 저는 여기에서 이렇게 살 건데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할 때가 가장 적합할까요? 라를 먼저 생각을 하는 게 우선이겠죠. 당연히. 예를 들어 저는 나우 로보틱스를 이거를 돌파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죠? 저한테 만약에 질문을 이렇게 준다. 그러면 어디서 사는 게 좋을까요? 저는 만약에 지금 이날이에요. 그럼 저는 여기서 종가 베팅을 할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질문을 주시면은 그럼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럼 만약에 여기서 바로 올라가면은 더 좋겠지만 여러분들 만약에 다음날에 내려가지고 여기까지 내려가게 되면은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라고 되물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겠죠. 그럼 저는 여기서 절반 사고 그럼 거기서 절반 살게요. 그리고 여기가 깨지면은 손절을 할게요. 아니면 그냥 여기서 안 사고 여기까지 기다려 볼게요. 근데 여기서 날아갈 수도 있겠죠. 이렇게. 뭐 그거에 대해서는 또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뭔가 절대적인 비밀 타점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지 마세요. 이 과정은요, 결국에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나의 선택이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왜 이 과정이 있어야 되냐면 내가 생각도 없고 선택도 없으면요, 어떤 타점을 매수했을 때, 절대 타점이라고 했을 때 내가 대응을 안 해요. 이거 공감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내가 그 절대 타점이라는 거를 인지했을 때 예를 들어 여기가 절대 타점이에요. 지지선이라고 해서. 근데 깨질 때 안 팔아요. 왜? 절대 타점이니까. 나는 그렇게 배웠으니까. 여기서 반등 나와야 되는 거 아니까. 그러다가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20% 하다가 이제 못 팔고
나가리가 되는 거죠. 근데 내가 팔면 또 날아가요. 그러니까 사람이 미치는 거예요. 결국에 내가 어떤 손익비가 나오는 매매를 결정을 했다면, 내가 어떤 손익비가 나올 수 있는 매매를 좀 연구를 한 게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끝까지 파고들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그 상황에 맞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없이 그냥 막 정답만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면은 못 찾아요. 그러면. 근데 제가 어떤 단타 이거를 설명드리는 게, 이게 그냥 매매 기간이 짧아서가 아닙니다. 얘는 단타 단기에서의 흐름에서 신뢰도를 높일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제 대명에너지를 제가 설명을 드린 게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죠. 결국에 이런 부분에서 제가 설명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거든요. 당일 아침 날에. 얘는 이제 중요할 것 같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여기서 하락할 때 살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돌리는 흐름에 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거래량이 들어올 때 살 수가 있어요. 그럼 신뢰도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퍼센트 측면에서는 얘가 가장 좋고 얘가 좋고 이렇게 좋겠죠. 근데 신뢰도 측면에서 보면은 어떤 출발하는 흐름에서 사는 게 가장 더 기간적으로는 짧고 신뢰도도 높겠죠. 그래서 단타가 좋은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예를 들어 여기서 이제 종배를 한다 합시다. 종배를 한다 하는 사람들은 흐름에 대해서 해야 돼요. 예를 들어 뭐 11선이 깨지면은 다시 자르고 다시 잡아야겠다, 뭐 그런 식으로 흐름에 대해서 조금 더 예민하게 반응을 해야 된다. 그리고 돌파하는 시점에 대해서도 좀 예민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스윙에 대해서도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그게 불가능하다는 건 아니에요. 결국에 어느 순간에 따라서는 스윙을 잡는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유리한 종목들이 있고 그래야만 하는 종목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스윙 설명을 이제 자주 드릴 건데, 이게 어떤 관점으로 좀 접근하셔야 되냐면, 제가 좀 주체적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했죠. 여러분들은 주체가 아니에요. 세력이 아니기 때문에 주체가 아니에요. 스윙도 마찬가지예요. 스윙이라는 거는 내가 어쨌든 그 상승을 바라기 전에 내가 기간을 두고 좀 매매를 여유롭게 하고 싶은 그런 경향으로 접근을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그 종목을 세력이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 스윙을 할 만큼의 그 자리를 줘야 됩니다. 스윙 자리를 주지 않으면요, 스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나 이 종목 스윙할 거야. 얘가 대명에너지가 여기서 이렇게 상승이 나왔으니까 나 스윙할 거야. 이제부터 여기서 사야지. 스윙할 거야. 뭐 결국에 올랐으니까 성공했겠죠, 스윙이. 그냥 여기서 스윙할 거야.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파동을 잘못 읽으면은 내려가겠죠. 뭐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자리를 줘야 하는 스윙인 거예요. 자리. 그럼 이 자리를 알려면 어떻게 되냐? 내가 파동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선택을 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대응을 해야 됩니다. 나중에 그 스윙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 때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결국에 어떤 매매든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 생각은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아니죠. 그죠? 저는 어쨌든 이제 그 종목이 발생했을 때 만약에 저는 조금 본 종목이 많으니까 최적의 어떤 자리들을 좀 볼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도 어쨌든 선택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게 정말로 많이 갈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인투셀이 이때 제가 해외에 있을 때 올랐던 애인데, 5월 26일날 보면 이거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26일날 보면은, 자, 여기에서 원래 그 신규주들은 시가 뜨고 내리는 게 맞잖아요. 근데 좀 이상한 흐름들이 나와요. 뭐냐? 이런 흐름들, 그다음에 이런 흐름들이 나와요. 그럼 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뭘 이상하게 생각해야 되냐? 제가 방금 설명드렸죠. 하락하다가
뭔가 나와요. 그럼 이거는 세력들이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관심을 갖는 거예요. 자, 관심을 갖는 겁니다. 자, 근데 자 여기서 이렇게 팔고 그냥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해석이 어디서 바뀌어요? 여기서 바뀌죠. 얘가 혹시 이거를 돌파하기 위해서 만들었을 가능성이 이제부터 커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자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럼 만약에 파동을 돌리기 시작한 게 여기서부터니까 여기서 되게 쫙 밀어 올렸잖아요. 여기서부터니까 그럼 이런 구간들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어요. 이런 구간들 이후에 만약에 얘가 이 신고가를 돌파하기 위함이라면은 여기뿐만 아니라 이 떨어지는 구간에 대해서도 매집을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건 이제 우리가 모르니까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두는 거예요. 자, 만약에 이제 여러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의 생각과 여기서의 생각이 지금 완전히 갈라진 거죠. 그럼 여기서의 생각에 대해서는 이 구간을 돌파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자 그럼 그 생각에 대해서 여기서 이렇게 지지선언까지 내려왔잖아요. 다시 살려가면서 이 평을 계속 늘리죠. 이렇게 흐름을 만들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선택을 해봅시다. 자 얘가 이 구간을 표시해보면 여기를 돌파할 거라고 생각을 여기서 했어요. 이 동그라미에서 그 생각을 해봤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자 선택을 해보죠. 여기까지 왔을 때 여기서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가능성, 그 다음에 여기서 하락했다가 돌려냈을 때 뭐 이 구간에서 잡을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돈이 들어왔을 때 여기서 이게 돈이 들어오잖아요. 네, 여기서 살 수 있는 가능성 1번, 2번, 3번이 있어요. 자 그러면 1번 이후에는 더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얘는 좀 무섭죠. 뭐 그건 사람마다 또 다르겠지만 여기서 매수하는 사람들도 있으면은 더 좋은 수익 구간을 가져갔겠고, 여기서 사는 사람들은 하락 이후에 돌리는 걸 확인하고 사는 거죠. 그죠? 근데 얘는 그 모든 걸 확인하고 세력들이 신호탄을 쏘는 것까지 확인하고 산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어쨌든 리스크 자체는 여기서 클 수 있겠지만 얘는 이제 모두 다 확인하니까 기간적으로는 매매 기간이 짧아지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여기서 살 거예요, 여기서 살 거예요, 여기서 살 거예요. 제가 선택지를 드렸을 때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근데 이 공통적으로 이 모든 과정에서 대응만 잘하면 되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떤 비중을 가져가느냐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내가 1,000만 원 있어요. 1,000만 원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과연 내가 얼마를 들어갔을 때 가장 적합하겠나 라는 거를 연구를 해야 돼요. 뭐 결과만 놓고 보면은 얼마나 편해요. 당연히 어느 구간에서 사도 좋겠죠. 가장 좋은 건 뭐야? 여기서 1,000만 원 다 사가지고 이거를 다 먹는 게 가장 좋겠죠.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내가 어느 구간에 대해서는 선택을 해야 돼요. 어떤 비중을 가지고 이 두 개를 가지고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왜 매매에 책임을 안 지려고 하세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본인이 선택해놓고 책임을 안 지려고 해요. 그냥 냅둬요, 종목을. 그러면은 많이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해보시면 좋아요. 근데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배웠던 것들을 적용하면서 생각을 하고 매매를 해야 가장 좋겠죠. 그럼 얘는 여기서부터 어쨌든 올랐으니까 이 구간부터 세력들이 정리를 하니까 세력들은 이 선보다 위부터 물량들을 정리를 하겠죠. 그죠? 그러면 지금 보시면 뭐 정확히는 뭐 여기 이렇게 표시합시다. 여기보다 위에서만 거래 터지면 어쨌든 다 정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서 거래량들이 계속 발생을 한 부분이 그렇게 나오는 거고, 뭐 이거를 먹냐 마냐 뭐 이거를 먹냐 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그거를 우리가 해석을 하고 어떤 대응을 할 수가 있는가? 그럼 만약에 여기서 매매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에서 다 정리가 안 됐다라는 판단을 하고 이제 여기서는 또 그 선택과 대응을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매매를
매매를 하는, 그러니까 어떤 선택을 하기 이전에 전체적인 대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매하는 대전제, 세력들이 이 종목을 어떻게 컨트롤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지금 자리는 뭐 매도하는 중간의 과정인지, 아니면 전체 종목이 매도가 아예 안 되는, 매도가 0인 종목인지, 아니면 30% 됐는, 50% 됐는, 뭐 다 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뭐 이런 대전제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매매를 선택하고 그다음에 대응을 하시면은 어떤 종목을 매매하시더라도 유리한 매매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뭐 하나 예시를 좀 설명을 드리면, 자 보세요. 그냥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게 무조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주말에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은 뭐 어떤 스테이블 코인인가? 뭐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럼 스테이블 코인이 다날이랑 한국정보인증 두 개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다날을 한번 볼까요? 다날을 보면은 전에 여기서 이렇게 언제였죠 이게? 5월 15일 날에 16일 날 이렇게 만들어내고 보시면 여기서 처음에 이제 상승이 나왔어요. 여기 개인들이 많이 따라 들어왔겠죠. 그죠? 근데 하락하다가 여기서 이게 대체거래소인가요? 대체거래소 시간에 이게 쭉 끌어올려요. 그리고 이 구간을 치고 빠져요. 그러면 얘가 이거를 돌파하기 위해서 지금 소화하는 과정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이 구간을 돌파하기 위해서 얘가 뭔가 돈이 들어왔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선을 그어놔요. 어느 선이냐면은 얘가 다시 돈이 들어왔던 구간 있죠. 여기서부터 돈이 들어왔잖아요. 여기 이런 구간에 선을 그어놔요.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생각이었다고 한다면 이 생각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 구간 최대한 가까이 잡았을 때 뭐 단기 반등이라도 먹었겠죠. 그죠? 근데 이제 그런 구간 이후에 지난 목요일인가요? 여기서 갑자기 이렇게 거래량이 들어옵니다. 여기가 이제 대응을 하는 부분이겠죠. 그럼 얘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얘가 지금 60일선까지 수렴이 됐겠네요. 그죠? 21선까지 쭉 올라와서 수렴을 만들다가 지금 정배열을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얘가 만약에 이거를 돌파하기 위해서, 그럼 얘는 또 이제 요걸 돌파하기 위해서 흔드는 과정 중이었다면 어떤 뉴스가 떴잖아요. 지금 왜 단어가 생각이 안 나지? 스테이블 코인에 관련해서 뉴스가 떴잖아요. 그러면 얘가 내일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내려갈 수도 있겠어요. 근데 이제 돌파를 하는 관점이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얘가 이제 이 구간을 넘어서 올라가게 된다면 여기서부터 어떤 돌파를 위해서 준비했던 기간이 지금 2주가 넘었잖아요. 3주 되잖아요. 그럼 그 정도의 파동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얘는. 그런 생각으로 대전제를 정하는 거예요. 대전제를 정하고 그 다음에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시점에서는 매수를 하겠죠. 어떤 생각으로 매수. 그죠? 근데 이제 그 대전제가 틀렸거나 내가 매수했던 자리가 잘못됐거나 어쨌든 내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겠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떤 대응을 가질지 그 계획만 잘 갖고 계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한국정보인증 보시면 얘는 이제 목요일날 여기서 한번 이렇게 또 삐죽 만들어냈거든요. 이거는 이때 제가 종가 베팅을 했다고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이때 종가 베팅을 했다고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얘도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얘도 보시면 제가 얘를 보기 시작했던 거는 이제 이날이었어요. 이날 이제 시가에 이렇게 뜨면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최근에 여기에서 5월달 초에 이렇게 쭉 올렸던 부분이 있는데 그냥 내려가면은 안 받겠죠. 그죠? 그러니까 얘가 이 구간을 돌파하기 위해서 다시 여기를 도전했다라는 것을 관점 갖고 이제 봤는데 그 뒤에 여기서 이렇게 파동을 계속 만들어내요. 그러면 여기서 파동을 만들어냈다는 거는 얘랑 이제 연결을 이렇게 두 개를 지었을 때 이 라인보다 고점 구간에서 돌파 물량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죠? 근데 이제 그 다음날에 보는데 살짝만 처리를 하고 다시 또 살려가고 또 살짝만 또 돌파가 나왔어요. 자, 그 말이 뭐냐? 자,
이 구간 위에서 물량을 정리하기 위해서 얘네가 만들었다라는 과정을 해보면 단순히 고점만 나오고 죽을 수도 있겠지만 또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저희가 우리가 그것도 배웠죠. 가짜 고점, 고의적으로 만든 고점.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이렇게 돈이 들어오면은 한 10억 들어오면은 여기서 많이 관심을 가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이 종목이 최근에 계속 흐름을 살려가니까 막 보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약간의 수익을 주는 거야. 또 단타 들어오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거나 먹고 떨어져라. 또는 야 이거 봐라 돌파한다 하면서 단타 하는 애들이 다 달라붙잖아요. 12시니까 또 할 거 없으니까 12시 보통 할 거 없죠. 막 다 달라붙어요. 그런 사람들을 눌러버리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떤 판단들을 해야 되냐. 자,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종가 베팅을 했으니까 평단가가 낮잖아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제 그 평단가 기준으로 자를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저는 조금 여유롭게 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내가 어떤 단타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 흐름에 대해서 얘가 돌파를 가기 위해서 만들었다면 이런 구간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준비했던 구간들이 있을 거예요. 1, 2, 3, 4, 5, 6, 7, 8, 9, 10 2주 동안 준비를 했는데 요거에 죽는다는 좀 애매하죠. 그러면 다시 돈이 들어오는 시기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 지금 100이라고 한다면 이 구간에 대해서 다시 이 매물대로 올라오는 구간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럼 내가 거기에 대해서 단타를 들어가게 되면은 이 앞에 길었던 2주에 대한 진짜 돌파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겠죠. 제가 일부러 지금 키워드를 계속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적용시켜가지고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그 생각에 매수를 하겠죠. 그러면 그 생각이 맞았으면은 진짜 파동이 나올 때는 10에서 멤버십 전용 아니에요. 전체예요. 10에서 20%의 수익 구간을 가져갈 수 있는 파동이 나올 수도 있죠. 2주 동안 준비했으니까. 그죠? 근데 반대로 그 생각이 틀렸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한 2에서 3% 정도의 손절 구간을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 근데 자 15에서 20%,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3%. 자,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때 만약에 그런 생각과 대응 전략으로 접근을 했는데 만약에 손절이 나왔어요. 이거는 영광스러운 손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거는 진짜 몇 번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이런 거는 50% 확률이 넘거든요. 이건지. 무슨 말이냐? 손익비가 미친 종목이에요. 만약에 그 생각대로 매매를 하시면. 그러니까 그런 선택들을 하는 게 중요해요. 만약에 얘가 그냥 이렇게 죽으면은 내일 매매 안 하면 되잖아요. 그죠? 또는 뭐 종가 베팅 하셨으면은 여기서 깨질 때 뭐 어떤 기준에서 손절하면 되잖아요. 뭐 더 여유 있게 보시려면은 마이너스 2%더 봐도 되고 뭐 그거는 각자 선택이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내가 흐름이 나올 때 이 전체 과정을 이해하느냐 아니면 내가 그냥 또 다른 뭐 기준이 있느냐. 근데 거기에 대해서 책임만 지면 크게 문제가 없거든요. 조금 길어지게 되고 있는데 많이 전달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제가 넣어놨던 게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보면은 지난 흐름에서 제가 봤던 게 제가 이제 여기서 보고 이걸 봤거든요. 자, 뭘 봤냐면은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하락하다가 흐름을 돌려내죠. 그리고 수렴 이후에 정배를 만들고 돌파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양봉이 떴는데 자, 여기 앞에 매물대가 있죠. 지금 신고가인가요? 거의 신고가네요. 여기서 만들어냈어요. 자, 그러면 얘가 이게 만들어냈던 게 원래는 가장 빨리 끝나려면 여기서 돌파 나고 이렇게 죽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구간을 만들었다는 거는
뭔가 여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파동을 형성했을 가능성이 있죠. 어쨌든 얘보다 돌파는 나왔지만. 그죠? 그럼 과정에서 지금의 흐름을 한번 볼게요. 그럼 지금 흐름을 보면은 여기서 쭉 수렴을 하다가 눌렀다가 60일선까지 닿았다가 지금 반등이 나오는 거래량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하루, 이틀 이렇게 거래량들이 발생을 해요. 자, 그러면 얘가 만약에 이 구간을 돌파하기 위한 이 전체적인 대전제의 과정으로 이해를 한다면 이 구간을 처리를 하고 엄청난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죠. 경우에 따라서는 뭐 지수 흐름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큰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이제 또 다른 흐름일 수도 있으니까 지금 주봉상으로 보더라도 정배열이죠. 다른 흐름이 나올 수 있으니까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일단은 그런 흐름까지도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만약에 그 생각이 틀릴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냐 이제 그런 거죠. 얘랑 이제 비슷한 거가 옛날에 TCC 스틸인가? 얘도 이때 보시면 옛날에 이 구간을 거래들이 딱 발생했을 때 여기 구간을 치고 내려왔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렴 자리 만들었잖아요. 그 다음에 내려가면 뭐 의미 없겠지만 여기서 돈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여기서 수렴 자리를 만들어 오고 계속 갖고 오던 돈이 있다면 얘는 이 구간보다 높은 자리에서 정리를 하기 위함이겠죠. 그럼 그 생각으로 여기서 어떤 매매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통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고 기준봉이다 라고 하면서 눌림 매매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무너지죠. 그때가 아마 최고점이었을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죠.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결국에 내가 어떤 파동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잠깐만 1분만 쉬었다가 물 좀 떠오게 1분만 쉬었다가 딱 떠와서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네. 목이 너무 말라가지고 자 정리를 해볼게요. 자 정리를 해보면 뭘로 정리해볼까? 뭘로 정리를 해볼까? 이거 카페에다가 링크 남겨놓을 거거든요. 링크 남겨놓을 거니까 거기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오래 남기지 않을 거라서 이거는 내일 이제 12시에 지울게요. 내일까지 보실 수 있어요. 뭘로 하면 좋지? 뭘로 하면 좋을까? 생각이 안 나네. 이거 좋겠다. 이거 보시면 자, 얘도 얘보다 얘가 좀 더 좋을 수도 있겠다. 자, 어떤 종목들이 있어요. 시장에서 보는 파동은 정말 많은 다양성을 갖고 있는데 어떤 종목들이 존재를 할 때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 종목을 관심 갖기 시작했을 때는 상승이 나오고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럴 때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상승이 나오더라도 초입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물론 그렇다고 그게 나한테 계속 수익을 주는 건 또 아닙니다. 다양한 기준들이 있을 수 있겠고 종목에 따라서도 흐름이 달라요. 근데 이제 어떤 추세가 있다면 걔를 돌려내는 흐름들, 이런 거래량들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돼요. 그냥 두 단어로 설명을 드릴게. 다 아시는 거니까. 보시면 어떤 하락하던 흐름들을 돌려내는 흐름들이 있고, 그다음에 가장 만들기 힘든, 돌파하기 힘든 구간들을 도전하는 자리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세력들이 만드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런 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랑 이제 좀 오래 공부하신 분들은 이 두단 에너빌리티를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여기서부터 좀 설명을 드렸던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만 설명을 드렸던 분들이 있거든요. 또 이제 여기서도 같이 봤고, 그러니까 여기에 이 두 구간에 대해서 이제 뭔가 흐름이 나왔던 거를 제가 이때 설명을 드렸어요. 예전에 유튜브 하기 이전에.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이제 여기를 굉장히 제가 강조를 했잖아요. 왜냐면 이런 데가 굉장히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자, 보시면 어떤 흐름을 돌려내고 계속 말도 안 되는 자리들을 만드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런 데서 점수를 주는 거예요. 네, 점수를 주는 건데, 자, 이 구간 이후에 여기를 어쨌든 돌파를 할 거잖아요. 그거 생각 안 하면 굳이 매매 안 할 거잖아요. 그죠? 그런 생각일 때 여러분들이 이런 하락 구간, 그 다음에 여기도 또 이런 하락 구간에 집중하시면서 그런 자리들을 계속 찾아가 보세요. 이거 진짜 베스트거든요. 타점이. 이런 구간들을 계속 찾아가도록 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를 뭐 다 드세요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아니지만 실제로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상승이 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기준이 있겠죠. 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이런 지지선이 깨지는 구간도 설명드렸고, 고점을 처리하는 방식, 어그로, 그다음에 이평을 돌리는 흐름들, 이것까지 전부 다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얘는 주봉상에서 슈팅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간이다 라는 것도 이때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의 매매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개념들과 생각들과 그리고 시황적인 부분, 뭐 재료적인 부분 전부 다 참고를 했겠어요. 근데 그런 걸 이제 나중에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되지만, 거기에 대해서 그런 어떤 여러분들이 배웠던 이런 것들이 있다면 얘네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실 거예요. 해석을. 그리고 그 해석에 대해서 내가 적절하게 매수를 하겠죠. 그럼 매수를 했을 때 대응, 뭐 바로 올라가면 좋고, 얘는 이제 바로 올라갔으니까 바로 올라가면 좋고, 좀 돌아가면 어떠냐. 만약에 돌아가면 더 신뢰도가 높아지는 거니까, 돌아가면 어떻게 내려갈 거냐. 뭐 그런 대응 계획만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이 전체의 매매가 완벽하게 하나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면서 매매를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저랑 이제 지금 하는 게 뭐냐면 이거를 배우면서 지금 이걸 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왜 이거에 대해야 되니까. 근데 자꾸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고 궁금해가지고 물어보시는 분 너무 많아요. 그러면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겠어요? 이거 익히셨냐? 이거 익히셔야 이걸 할 수가 있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겠죠. 제 해석상. 왜냐면 매수를 했는데 해석이 안 된 채로 매수를 하게 되면은 대응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매수는 할 수 있어요. 매수는 할 수 있는데 아무 생각 없이 매수를 하면은 대응이 안 된단 말이에요. 뭐 각자 실력은 다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매수를 하진 않겠지만, 이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과정이 만약에 제대로 되지 않으셨다 한다면 이거를 단단하게 다져놔야 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결국 매수할 거잖아요. 이 해석을 만약에 잘못하게 되면은 당연히 대응을 잘하면은 뭐 이렇게 피드백이 되겠지만, 해석을 잘못하게 되면요 여기에서 맹신을 하게 되다가
깡통이 되게 돼요. 제가 다 경험해봐서 그래요. 맹신하게 되다가 깡통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 횟수를 좀 줄이려면은 뭐 대응도 어쨌든 손절 나가는 것도 횟수를 줄이면 좋잖아요. 뭐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애초에 해석을 잘해야 돼요. 그럼 이 애초에 해석을 잘하려면은 제가 알려드리는 그 영상 하나하나의 요소들을 좀 잘 배워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고 이것만 알려달라고 하니까 미쳐버리는 거예요. 이것만 알려달라고 하니까 뭐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방향이 안 맞는 거니까 그런 분들은 딴 데 가서 배우셔야죠. 무슨 얘기인지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계속 시장에서 만나는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조금 더 좋은 종목이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한국 기술이 얘가 지금 치고 올라왔잖아요. 그죠? 그럼 얘가 치고 올라왔다는 건 뭐예요? 여기에서 매집 구간이 여기서 있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거를 치고 빠지면서 여기서 아마 매집을 했던 것 같아요.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구간에서도 개미가 많이 꼬였거든요. 이때 그 두산 에너빌리티 때문에 이때 개미 많이 꼬였어요. 그러니까 얘는 여기보다 고점 구간이 더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럼 걔가 나올 수 있는 게 다음날에 바로 나오는지 아니면 조금 더 흐름 만들다가 이렇게 가는지 뭐 그런 과정에서도 얘를 이제 추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시장에 등장하는 시점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되 그 이후에 바로 무너지면 뭐 굳이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제 그것보다 더 가기 위한 과정들이 나온다면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매매할 수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종목이 다 그래요.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에로코스도 마찬가지죠. 얘는 좀 여기보다 위에서 정리를 하려는 목적인지 모르겠는데 얘도 어쨌든 보시면 여기서 상한가로 돌려낸 다음에 이거를 돌파하기 위해서 계속 여기서 뭔가 만들어내니까 이게 나온 거거든요. 보이시죠? 이거 이때 한번 분봉 잘 보세요. 제가 지금 보여드린 좀 그렇고 이거 이후에 이 분봉들을 잘 보시고 이거를 여러분들 수익 내기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때 재료랑 입형 상황이랑 그런 것들을 계속 보시면 좋아요. 그리고 상한가 갔던 애들이 JST나 얘는 이제 언젠가 갈 줄은 알았는데 근데 원래 좀 거래량이 없는 종목이에요. 그냥 하락하다가 반등 이런 것도 하락하다가 반등 하락하다가 반등 내일 또 이게 위에서 뭔가 거래량 터지겠죠. 거래량 터질 수밖에 없어요. 얘는 그러면서 이제 만들어지는 건데 매매해 보셔도 괜찮고 볼만한 게 없네. 얘는 뭐죠? 좋은 사람들? 얘 거래대 정리됐다가 풀렸구나. 뭐 어쨌든 그런 방식들로 종목들을 한번 쭉 보세요. 비단 이 종목뿐만 아니겠죠. 여러 종목들이 있으니까 그 종목들이 처음 등장하는 시점에 대해서부터 계속 관심을 가져보시고 저는 이제 월별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하거든요. 종목들을. 그러면 이제 5월 달에 올랐던 애들도 있고 4월 달에 올랐던 종목들도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걔네들이 처음 등장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솔트룩스도 보시면 하락하다가 처음 등장했던 시기, 얘도 지금 하락하다가 여기서 등장했던 시기, 여기 끌어올리는 시기. 제가 그래서 이때 얘가 이제 좀 힘든 걸 만든다라고 제가 그때 설명을 드렸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이거 더 나왔잖아요. 이거 더 가기 위해서 어떻게 만들었나 이런 것들을 연구해봐야죠. 제가 아까 그거 설명드렸잖아요. 처음 등장하고 그 다음 준비하고 그 다음 올라갈 때 우리가 이거를 연구해야 된다 했잖아요. 이건 이건 알아차리기가 쉬워요. 발생하고 하니까. 근데 이걸 알아차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공부하고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원익홀딩스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제가 이때부터 언제부터 설명드렸지? 이때부터 설명을 드렸거든요. 쭉. 얘는 이제 이 구간을 뭔가 돌파하기 위해서 만드는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때부터 설명을 드렸어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이렇게 파동을 돌렸던 세력이 있어요. 근데 내려가면은 우리가 안 해요. 근데 안 내려가려고 지금 뭔가 계속 만들잖아요. 여기 돌파하려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계속 관심을 가져야만 이걸 노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아주 좋은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배울 수가 있어요. 얘도 보면은 저 반등이 좀 나오려나? 나오려나? 자, 이런 것도 보세요. 지금 HD 제가 끝내려고 하는데 계속 보이니까 그냥 설명을 좀 조금만 드릴게요. 더. 자, H현대에너지솔루션도 보시면 최근에 이렇게 하락 구간 이후에 여기서 정배를 만들면서 이렇게 쭉 올렸습니다. 그죠? 5월 중순에 이때 이미 올렸어요. 여기서 올렸어요. 자, 그리고 나서 지금 파동들이 조금 더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항상 이제 제가 그냥 자유롭게 얘기해 볼게요. 무조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어떤 뭐 대통령 선거가 항상 끝나잖아요. 대통령 선거. 그러면 그 대통령에 대한 테마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뭐 그때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에는 원전이랑 뭐 이건 미리 올랐고 원전이랑 건설 이쪽이 조금 주목을 받아서 올랐거든요. 그때 삼부토건도 그렇고 그랬고 또 뭐가 있었냐면은 또 막 이명박 대통령은 뭐 4대강 뭐 그렇고 그 문재인 대통령 때는 저기 친환경 그러니까 친환경이랑 그 다음에 대북주 한이랑 이제 친하게 지내면서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 그 제목이 뭐였더라? 이재명 대통령에서 기후 에너지 신설 뭐 어쩌고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기후 에너지 그리고 어쨌든 친환경을 모토로 잡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친환경에서 가장 센 종목이 뭐냐 하면은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이 가장 대장이죠. SD에는 원래 옛날엔 대장이었지만 지금 좀 죽어 있는 거고 얘가 대장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관심을 좀 가져본다고 한다면 이때 지금 대통령 당선 이전과 이후죠. 그러면 이 구간을 다시 이제 돌파하기 위해서 얘가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죠. 자, 그 생각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는 거예요, 이 종목은. 그냥 어바웃하게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얘가 만약에 이 구간을 지금 돌파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두 가지가 선택이 가능하겠죠. 뭐 어느 구간보다 위에서 정리가 가능하다면 쌍봉을 만들고 죽는 경우도 있겠고, 만약에 상승 모멘텀을 계속 갖고 있다, 또는 이제 이 구간을 돌파하기 위해서 세력들이 다시 물량들을 처리하고 있다 라고 한다면은 어느 구간을 만들다가 굉장히 크게 가겠죠, 이거는. 그죠? 그러면 그렇다는 관점에서 지금 재료가 없느냐? 재료가 있다. 그리고 파동이 있느냐? 파동도 있다. 그럼 내가 이러한 생각을 했을 때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올라가기 전날에 단타할 것이냐? 아니면 스윙을 할 것이냐? 종배를 할 것이냐? 그리고 그게 만약에 내가 잘못됐어, 틀렸어.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 그런 부분들을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같은 현상을 두고요. 같은 현상을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해석은 남이 해주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 스스로 해야 되니까 그 이후에 어떤 과정을 만드는지 보시면서 매매 전략을 가져가시면은 충분히 손익비가 나오는 매매를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제가 가장 강조하는 게 그거죠. 매매를 할 때 다른 사람들과 같은 포지션을 잡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런 이격도를 설명을 드리잖아요. 이격도가 좁을 때 슈팅이 나오기 쉽지, 이격도가 이렇게 클 때 슈팅이 나오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가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다가 어떤 구간에선 준비를 하다가 이렇게 올릴 수는 있어요. 근데 조금 더 내릴 수도 있겠죠, 지금 상황상. 그죠? 근데 보통 이럴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갑자기 뭐 나스닥이 갑자기 폭락을 해요. 그럼 얘가 옳았구나, 안 그래도 내리고 싶었는데 옳았구나 하고 내려요. 그런 과정들을 또 잘 활용할 수도 있겠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나는 요
지지선을 한번 보겠어. 여기서 가까이 오면은 잡아보겠어. 또는 여기가 깨질 때 잡아보겠어.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뭔가 절대 타점을 찾지 마세요. 거기에서 무조건 매수하면 무조건 수익이 나냐,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뭐지? 얘는 왜 시간에 올랐죠? 그런 생각 하시면 안 돼요. 이거를 왜 제가 계속 보냐면은 그 올릭스가, 저는 이제 얘가 신고가를 돌파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얘는 제가 추적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얘가 지금 시간에서 8%, 9% 올랐네요. 여기에서 신고가 물량을 치고 뺐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가격을 끌어올린 다음에 치고 뺐는데 내리는 게 맞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매도가 나오고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안 죽잖아요. 그죠? 그럼 계속 살려가고 뭔가 갈 것처럼 하고 여기서 갈 것처럼 하다가 돌파 나오는 척 하다가 밀고, 그죠? 이런 과정들이 지금 계속 나오니까 계속 관심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무조건 간다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의심이 되는 종목들이 시장에서 계속 있는데, 제가 의심을 하는 그런 포인트랑 여러분들이 의심하는 포인트랑 조금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그 시점에 대한 부분도 다를 수가 있고 그 재료에 대한 해석도 다를 수가 있겠죠. 근데 세력들이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사실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투매를 만든다거나 점상을 만든다거나 상한가를 만든다거나 흐름을 돌린다거나, 이거 다 우리가 동일하게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뭐 갑자기 뭐 다른 차트를 보는 게 아니라면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도움을 드리는 게 목적이지, 그냥 막 여기서 무조건 사면 무조건 수익입니다, 여기서 해야 되면 그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설명드리는 게 아니니까 좀 이렇게 유연하게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좀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았고, 조금 더 질문이 있으시면은 멤버십 분들은 톡 이용해서 말씀해 주시고, 나머지 일반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시간이 되는 대로 답변을 좀 최대한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고, 내일 또 시장이 열리니까 내일부터 또 매매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하고 마칠게요. 좋은 밤 되세요.